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에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미국 정계의 21세기 히틀러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읽어봤더니 좀 재미있으면서도 과연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살고 있는 미국 국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또 이런 사람이 정확하게 그 실상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또 대통령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 돼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요즘 세필드 대학의 행크 더 베르크 교수, 트럼프와 히틀러라는 제목의 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보고 이제 이분이 전성철 씨가 쓰는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비교 분석하는 책이다. 결론은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더 베르크 교수는 이들을 정치적 연기 예술가라고 지칭한다. 무슨 얘기인가? 한마디로 위기에 빠진 정치가가 정치적 연기를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내므로써 도리어 전화위복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도리어 더 공고한 지지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다. 히틀러를 보자. 그는 비록 투옥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런 당당함과 논리성, 신념 등으로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것이 지지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면서 히틀러는 일약 국가적 지도자로 부상하게 됐다. 트럼프도 최근 34개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는 시종일관 당당했고 덕분에 지지율에도 타격을 입지 않았다. 오히려 후원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와 히틀러라는 책을 쓴 그 행크 더 베르크 교수, 요 분이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히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구상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시점에서는 굉장한 인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또 베르크 교수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트럼프 모습과 100년 전 히틀러의 모습이 대단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화를 복으로 전환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정치적 연기예술가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것이다. 근데 본인 개인은 화를 복으로 전환시켰지만은 결국 뭐 이제 히틀러도 자살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건 그랬는데, 여기서 화를 복으로 전환해 버렸다는 게 과연 진정한 복인가를 이제 우리나라에 그 비롯한 동양권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깊은 뜻이 있으면 이런 짓들은 못할 텐데, 사실 트럼프는 약점이 많다. 가장 큰 것은 거짓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가 선거 직전에 보낸 트위터들에는 무려 503개의 거짓말이 있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보낸 것 중에는 무려 492개의 거짓, 애곡 또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 또한 그가 대통령 재임 4년간 사용한 여러 소셜미디어와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조사했더니 무려 3만 개가 넘는 거짓과 애곡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 분석에 의해서 트럼프는 하루 평균 허위 발언은 취임 첫 해부터 6차례 했지만 임기 마지막 해에는 39차례에 달했다. 사실 20세기 들어 가장 거짓말이 많이 의존한 국가 지도자는 히틀러였는데 트럼프가 그 기록을 깬 것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넘치는 거짓 메시지들이 대부분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더 이상 뭐 읽을 가치가 없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회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서
인정을 받고 활동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바이든도 별로 지지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미국에 멋쟁이들 많을 텐데, 멋있는 정치인들,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담당해 하고 대통령을 한 번씩 했으면은 좀 뒤로 물러 앉아서 차분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런 멋있는 모습들을 좀 안 보이나?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오고 이런 이제 그 벼락 교수처럼 이런 분들이 책을 쌓고 내놨는데 미국인들은 그걸 보고도 지지를 한다. 그리고 후원금이 막 들어간다. 이런 국민들이 도대체 뭘까?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아마 전성철 씨가 지금 트럼프를 빗대어서 우리나라의 정치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미국의 국민들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그 척도의 판단력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뭐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형벌을 받고 감옥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선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갖다가 노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뭐 공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4년씩 또 대통령 오늘 기간을 한정해갖고 이제 대신 일 좀 하라고 뽑고 또 뽑힘을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국민을 갖다가 압제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4년 또 한 번 더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5번 더 하고 6번 더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또 국민들 탓이다. 베렉 교수가 쓴 이 책을 우리 미국 사람들의 어떤 자각을 하는 데 도움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전성철 씨가 이렇게 갖고 여기다 써놨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실은 안 좋잖아요. 정말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앞으로 지도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전심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멋있는 좀 정치인들을 기대해 봤는데 21대에서 많은 모습들을 보고 22대는 기대해 봤는데 뭐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언제쯤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로 멋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 온 국민이 뭐 그 당시에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존중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기념하고 싶고 그러한 그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